자, 오늘은 해부학 책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뭐 저는 책을 보면서 인체 공부를 하진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인체를 다 안 후에 책을 본 거죠. 이미 기본적인 정보들은 인터넷에 널리고 널렸어요. 그래서 굳이 꼭 책을 구매하지 않으셔도 그 정보들만 잘 활용하시면 공부하시는데 뭐 큰 문제는 없으실 겁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책은 이 책인데요. 워낙 유명한 책이죠.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안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건데 뭐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 책은 제목대로 근막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 전체적으로 감싸고 있는 아주 커다란 막이 있는데 그 막이 근육들을 감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방선, 후방선, 외측선, 나선선, 상지선 등등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어떤 선이냐에 따라서 연결되는 근육들이 무엇이 있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부학 공부를 막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내용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골격과 근육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충분히 쌓았고 체형 분석이 어느 정도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꼭 볼 필요성이 있는 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인 내용은 좀 상당히 어렵긴 한데 사진과 그림이 잘 나와 있고요. 설명도 다른 책들에 비해서는 좀 쉽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기에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운동적인 내용보다는 핸들링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핸들링도 물리치료나 도수치료 같이 좀 더 전문적인 치료 목적의 핸들링 위주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 시 하는 핸들링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점 꼭 인지하시기 바랄게요. 두 번째는 좀 얇은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구매했던 이유는 근육별로 그림이 상당히 크고 자세하게 그려져 있어서였어요. 뭐 옆에 여러 가지 팁들이랑 이런 게 있긴 한데, 저는 사실 이 내용은 그닥 실용성 있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큰 단점은 근육 명칭이 한글화돼 있어요. 한글을 쓰는 게 좋긴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죠. 한글명을 쓰되 한자어식 명칭도 같이 기재해줬다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한글을 쓰는 것을 유도하는 거에도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많이 있었던 책이에요. 그래서 근육 명칭을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라면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혼란만 더 가중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의 이점은 그거 하나예요. 매번 인터넷 찾을 필요 없이 책만 그냥 펼치면 바로바로 볼 수 있고 그림도 상당히 상세히 나와 있다는 거. 저는 그럭저럭 꽤 실용성 있게 사용했던 것 같아요. 뭐 제가 몰랐던 근육들도 좀 많이 나와 있어서 명칭 때문에 그랬지 그냥 근육을 보고 어디에 붙어 있는지 뭐 이런 거를 보기에는 굉장히 괜찮았던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운동과 관련한 해부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닥 추천하고 싶지 않은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거의 글로만 설명되어 있기도 하고요. 전문 용어들이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상당히 어렵달까? 의학 공부를 하시거나 물리치료나 도수 쪽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운동 쪽 해부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내용은 굉장히 알차고 좋은 것 같은데 아무리 좋은 내용도 내가 보기 힘들고 어렵고 알아듣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것 같은 뭐 이런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아나토미 시리즈 책들이 있는데 요가 아나토미, 필라테스 아나토미 뭐 이런 시리즈 책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이도 저도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책입니다. 요가적인 부분도 가볍고 해부학적인 내용도 좀 가볍달까? 내용이 가볍다 보니까 초보자분들은 뭐 어차피 이해가 어렵고 숙련자분들께는 굳이 볼 필요가 있을까 싶은 뭐 그런 책이었어요. 그냥 한 번쯤 보기에 크게 나쁘지는 않는데 공부를 목적으로 하는 책으로는 그닥 추천하고 싶지는 않네요. 운동적인 해부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진짜로 유용한 책은 해부학 책이 아닙니다. 드로잉 책일 거예요.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서 인체 드로잉을 연습하는 책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기본적인 골격의 형태와 연결성에서부터 근육의 부착위와 형태까지 다 묘사가 되어 있고요. 움직임에 따라서 골격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그 위에 근육이 덮이면 어떻게 보여지는지, 피부를 덮으면 어떻게 보여지는지 부분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리고 다각도로 다 정말 세밀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해부학을 접한 순간서부터 그릴 수 있는 건 다 그렸어요.
제대로 그린 건지 확인을 하려고 검색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한각도에서 본 것만으로는 그 골격의 형태를 정확히 알기 어렵거든요. 기울기도 기울기지만 그 굵기에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돌출 부위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뭐 연결 상태는 어떻게 되는지, 연결 부위의 그 홈이나 이런 형태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다 알려면은 어쩔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남들은 뭐 자세 연구하고 외우고 뭐 근육 기능이랑 사용 방법 등등 이런 거 공부하고 있을 때 저는 그냥 골격을 정확히 그리는 것에 꽂혀 있었던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나중에 인체 드로잉 자료를 볼 기회가 있었고요. 그때 골격을 다 그리고 골격의 변화 상태도 다 그려보고 그렸던 거 위에다가 근육 덮어보고 그 위에다가 피부 덮어보고 뭐 이런 것들을 한 수백 장 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릴 때마다 '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왜 이렇게 생겨지게 되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냥 그게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 알게 되더라고요. 이게 정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의 '아 얘는 이래서 이렇게 생겼겠구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그리면서 그런 생각들이 정리되다 보니까 인체를 보고 이해하는 게 굉장히 좀 쉬워졌달까? 자연스러워졌달까? 예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뭐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그냥 제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했던 행동들이었어서 공부를 한 거라고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뭐 "해부학 공부 어떻게 하셨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실 때마다 저는 그냥 "인터넷 보면서 독학했어요."라고만 얘기하고 말았었는데 어쨌든 뭐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되셔서 뭐라도 좀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내가 책을 아예 안 본 건 아니니까 책이라도 소개해 드리자.'라고 생각해서 이번 내용을 정리하다가 이제 생각이 난 거죠. 그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필요한 게 아니라 필수적인 것 같아요. 어려운 용어 외우고 어려운 책 읽으면서 골머리 썩지 마시고요. 인체 드로잉북 사셔서 마스터를 하세요. 정말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연골과 인대에 대해서도 찾아보시면서 뭐 어떻게 생겼는지, 어느 정도의 공간을 차지하는지, 뭐 어떤 기능을 하는지 등등에 대해서 뭐 따로 또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잘 나와 있는 책을 제가 아직까지는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잘 나와 있는 책을 아시는 분들은 공유 좀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